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교수님,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역시 화이자의 백신입니다. 일단 90%가 넘는다, 효과가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내가 맞았을 때 예. 안 걸릴 확률이 90%라는 예.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100명이 맞았을 때 90명은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죠. 예, 굉장히 획기적인. 네. 예를 들어서 홍역 예방 주사나 뭐 독감 예방 주사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홍역이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 제일 높다고 예. 하고 그게 한 93% 이렇게 예.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비슷한 거고요. 예. 독감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스럽게도 예. 계속 만들어 왔지만 50%, 60% 이런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 90%는 대단히 높은. 예, 과연 저 숫자를 계속 그 시장에 나와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 지금 약간 그 맨 첫 소식 말고 조금씩 다음에 나오는 소식들은 약간 부정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3상 끝나고 나중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수치가? 방금 교수님 약간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 저는 사실 이게 90%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고요. 아, 예. 뭐 그럴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실험은 임상시험은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요. 예. 초기에 이제 94명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예.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상당히 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4천 명 중에 94명에 대한 결과가 90%란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를 전부 공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기 아, 때문에 예. 사실은 원래는 한 60명 선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예. 30명에서 갑자기 90명까지 이제 환자가 모인 겁니다. 예. 대상자가.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이 대상자가 쌓여야 결국 4만 4천이 다 끝나야 정식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면서 성적을 발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이 어떤 백신이 예를 들어서 향후 어떤 다른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어떤 다른 우려는 없습니까? 효과는 이제 여러모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마도 보통 이런 임상 시험을 할 때는 가장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19는 나이가 든 분들이 더 많이 걸리면서 빨리 위중증으로 빠지니까 노인분들한테서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면역 저하자들한테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제대로 백신이 작동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백신이 예. 되겠죠. 그거에 대한 아직 실험 결과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임상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향후는. 그렇죠. 예, 예. 4만 4천 명이 아마 포함이 일부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백신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인종별로도 조금씩 배분을 해서 여러 인종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도 보게 돼 있습니다. 예. 이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에 향후 어떤 변이에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언뜻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건가요? 변이에 약할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다른 종류의 백신들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예. 건데요. 지금 이 화이자 백신은 특징적인 것이 핵산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그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안에 성분이 있는데 딱 그 핵산 성분입니다. 예. 그 단백질을 만든 핵산 성분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 단백질, 핵산 성분이 만들어내는 그 단백질이 변이를 일으킨다면 예. 그다음부터는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백신, 그러니까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백신은 변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핵산 백신이 아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만일 변이를 크게 해버리면 예. 지금 이제 나오는 다른 종류의 백신이 핵산 말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째로 그대로 죽여가지고 사백신이죠. 예.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게 들어가봤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부분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항체를 만들면서 무슨 서로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mRNA라는 그 화이자에서 만든 거는 예. 딱 하나만 만들어내는 거고 예. 사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 자체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다 들어가니까 조금 더 다양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중화항체라는 것은 병을 없앨 수 있는 중화항체라는 것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교류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지금 속도와 지금 어떤 임상 결과대로 계속 잘 진행이 된다면요. 언제쯤 일반인에게 접종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지금 발표되는 것은 예. 애초에 한 2달 전에는 화이자 백신이 성공하면 이번에 금년 말까지 1억 도즈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금년 말까지. 예, 이번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늦어지니까 5천만 도즈가 나온다고 예. 하고요. 내년에는 13억 도즈를 만들어냅니다. 아, 예. 굉장히 많죠. 그러면 예. 이제 2번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13억 개가 나오면 6억 6억. 5천만 명이 맞는 예.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mRNA 백신이라는 게 재밌는 것이 대량 생산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다고 되어 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억 도즈는 올해 안에 지금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한 5천만 도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2,500만 명분은 우선 아마 미국 자국 내로 이제 자국 좀 내로. 될 거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면 적어도 몇억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올해 안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 거죠. 금년에는 가능성이 없고요. 아, 그리고 4만 4천 명이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예측지 못한 부작용, 큰 부작용이 나온다면 안 맞는 일은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화이자 측에서 긴급 승인 요청한다는 것은 4만 4천 명에 대한 인상이 끝나기 전에 일반인에게 마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상시험이 백신 만드는데 우리가 1, 2년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임상 때문에. 아무한테나 맞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코로나19가 돌고 있어야 되고 자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 상태를 봐서는 금년 안에 4만 4천 명을 다 마치기는 힘드는데 예.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 한번 시장에 내서 같이 한번 가보자. 그걸 미국 FDA가 과연 승인을 할 건지 말 긴급 건지. 승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FDA가 긴급 승인을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 국민들이 빨리 맞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겠군요. 이거 더 지켜보고 약간은 내년쯤에 어떤 미국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임상의 일종이 돼 버리는데 그 임상이 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맞는 것도 방법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퍼스트 펭귄이라고 첫 펭귄 같이 이렇게 먼저 용감하게 뛰어드는 거는 백신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예, 예. 그렇다면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내년쯤 맞는 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요. 그 90%라는 수치가 만약 유지된다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신은 100%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 보죠? 예, 왜냐하면 똑같은 백신이 들어와도 예. 내 몸에서 만드는 항체의 그 질과 양이 다 다르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선천적으로 항체를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다 따지면 100%라는 것은 그는 꿈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독감리 같은 경우 50몇 %인데도 이 맞는 이유가 집단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단 면역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된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요. 예, 알게 모르게 자연 면역도 좀 생기면서 예. 그 다음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독감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의 인구들이 그렇게 이제 거쳐 나가는 것이고요. 예.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항체 형성률을 계속 높여야 네. 되는데 90%라는 것은 참 정말 고무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결과는 언제쯤 그러면 대강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될까요? 올해 안에는 대강 저쪽에서 긴급 승인을 한다면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긴급 승인은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예. 하는 것이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만 4천 명을 다 봐야. 다 해야지. 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 시험을 디자인할 때 예. 숫자를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3만 명 해, 5만 명에 이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다 통계적 의미가 있는지를 다 보고 4만 4천 명을 정하고 그 중에 반은 안 맞거든요. 반은 예. 맞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2대 1로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그 전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올해 안에 5천만 도스를 생산하면 올해 안에 대강 그 숫자는 충분히 채우고도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그 정도 90%니까 한번 만들어서 예. 병행을 하자고 보는 것이죠. 예.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도 만들어서 자국민들에 놓고 있고요. 예. 영국 의사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만든 그 옥스퍼드 거 예. 그걸 지금 좀 그 접종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서 소위 이제 WHO에서 주관하는 코백스라는 데 넣어가지고 각국별로 20%씩 나눠주는 예. 그런 데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러시아 측은 자신들의 백신도 90%다 뭐 이런 외신이 있던데. 예. 예, 그 가말리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것은 인공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데에다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할 수 있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모델이라서 성공 확률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자료입니다. 예. 그 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몇 명한테 어떻게 나왔고 성적이 어떻고 항체 형성률은 어떻고 이게 다 늘 보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하나도 발표 안 하면서 우리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딴 나라에서 믿기가 힘들죠. 예. 그 로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예.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는 쓰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예, 이 백신은 특히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요. 안전 제일입니다. 예. 저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교수님. 그 외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감염을 막는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고 또 얼마나 신뢰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저도 봤는데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그 리포펩타이드라는 물질인데요. 그 물질은 이미 항생제로 쓰이는 물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코에다 뿌려 놓으면 한 예. 24시간 가면서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번식을 못 하게 예. 우리 세포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과연 매일 뿌려야 되느냐? 예. 매일 뿌렸을 때 몸 안에 다른 부작용은 없겠느냐? 예. 항생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맞고요. 근데 코에 뿌리지만 사실은 이 코라는 데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 그래서 골고루 안 뿌려집니다, 절대로. 그러면 예. 안 뿌려진 부분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못 막는 거죠. 예. 네, 그런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군요. 그것도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까지는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네, 이건 이제 쪽제비를 대상으로 한 예. 거고요. 이제 사람한테는 또 이제 다른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 마지막으로 이 백신 관련해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하도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록다운이다 뭐다 해서 이 백신 나오니까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봐야 된다는 경고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막 금방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들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고의 가장 그 아이디어를 것은 매년 백신을 맞으면서 그다지 치명률이 높지 않은 병으로 남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잘해서 1.7% 정도의 치명률인데요. 독감의 치명률은 그보다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독감 정도로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매번 백신을 맞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지 백신 한 번 맞고 절대로 1년 이상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맞아서 그나마 효과가 있고 치료제는 아직 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더 걸립니까 백신보다? 네, 치료제는 더 걸릴 수밖에 더 걸립니까? 없습니다. 네. 예. 그럼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화이자의 백신이 어떤 일정상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다른 나라 백신도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시점을 대략 빠르면 언제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주 빨라도 예. 내년 이맘때쯤 아, 우리가 예. 조금 낫다 이런 지금 정도 상태로 화이자가 대두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어떤 제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